오늘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K-뷰티의 가장 찬란한 성공 속에 숨겨진 가장 추악한 몰락의 전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성공적인 자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문장이 지금 대한민국 화장품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하며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뷰티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화려한 승전보가 들려올수록 K-뷰티의 본질은 더 빠르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성공이 너무나도 달콤한 나머지 그 단내를 맡고 몰려든 수많은 포식자가 정작 우리가 공들여 가꾼 텃밭을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격언처럼 지금 K-뷰티는 스스로 만든 성공의 덫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 달 만에 등장한 600개의 신규 업체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의 서곡일까요? 지금부터 그 선한 진실을 삼막팔장으로 분석합니다. 2026년 초 대한민국 경제지표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는 단연 K-뷰티입니다. 수출액이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자 시장은 집단적 광기에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 단 한 달여 만에 600개가 넘는 신규 화장품 판매 업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가 급증한 수치이며 4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과연 산업의 성장을 뜻할까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과열을 넘어선 생존 본능의 왜곡입니다. 너도 나도 뛰어드는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을 넘어 핏빛으로 물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이 600여 개 업체 중 상당수가 화장품의 본질조차 모르는 외지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이 전쟁터에 뛰어든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진짜 화장품일까요? 아니면 주가 부양을 위한 가짜 미끼일까요? 서울경제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사들이 사업 목적에 화장품을 추가한 사례가 127건에 달합니다. 철강선을 만들던 대호 특수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아이스크림 미디어까지, 조명장치를 제조하던 포톤까지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화장품업을 정관에 써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로 화장품을 파는 곳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일종의 기업 코스프레입니다. K-뷰티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빌려 주주들을 현혹하고 자본을 끌어모으려는 얄팍한 계산이죠. 알맹이 없는 사업 목적 추가는 결국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이들은 화장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이라는 환상을 팔아 주식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가짜 기업들이 K-뷰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실력자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까요? K-뷰티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은 치밀한 시장 분석과 독보적인 품질 관리, 그리고 혁신적인 기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난립하는 업체들에게 이런 본질적 가치는 사치입니다. 오직 트렌드에 편승한 마케팅과 자극적인 SNS 광고만 남았습니다. 연구개발 R&D 없는 성장은 모래성 위에 지은 궁전과 같습니다. 김주덕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 없이 뛰어드는 영세 브랜드들이 K-뷰티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수조 원을 들여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질적 저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온 이들이 맞이할 결말은 무엇일까요? 통계가 말해주는 그들의 운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시장의 역설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신규 업체 등록이 폭증하는 만큼 폐업하는 업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등록 업체의 약 75%에 달하는 7,600여 개 업체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한 방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자본금만 까먹고 퇴출당하는 좀비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K-뷰티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실었지만 파도가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폐업의 급증은 산업 전체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유통망에 혼란을 줍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이었던 K-뷰티가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가장 가혹한 무덤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은 힘없는 영세 기업들만 겪는 일일까요? 놀랍게도 자본의 거인들조차 이 시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도 화장품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제약바이오의 거물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통해 화장품 사업을 본격화했지만 2024년에는 영업 손실이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나며 1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문구의 상징 모나미 역시 모나미 코스메틱을 설립했나 연속적인 적자 행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화장품 산업이 단순히 자본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본업의 핵심 역량을 화장품에 이식하는 데 실패한 결과죠. 거대 기업들조차 피눈물을 흘리는 이 시장에 아무런 무기도 없이 뛰어드는 600개의 신규 업체들이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은 우리에게 묘한 기자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10년 전 우리가 겪었던 그 참혹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중국 시장이 폭발하며 마스크팩 하나로 대박을 터뜨린 리더스 코스메틱 사례 이후 수많은 기업이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이마트의 센텐스, 롯데백화점의 LN코스 등 유통 공룡들도 자체 브랜드를 내놓았지만 대부분 2년에서 5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과거의 실패 사례가 2026년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공통점은 본질보다 현상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의존했던 과거의 리스크가 지금은 브랜드의 질적 저하라는 새로운 리스크로 찾아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파괴의 강도가 더 커졌을 뿐입니다. 이제 이 난입의 끝에 남을 최후의 결과는 개별 기업의 망조가 아니라 국가적인 브랜드의 상몰일지 모릅니다. 지금의 난입 현상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파산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이름 없는 K-뷰티 제품을 샀다가 품질에 실망하게 되면 그 화살은 아모레퍼시픽이나 APR 같은 선두주자들에게도 돌아갑니다. K-뷰티라는 브랜드 전체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캐테고리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경쟁과 조악한 품질의 제품들이 전 세계 온라인 마켓을 도배하는 순간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K-뷰티의 프리미엄 이미지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시장을 지키기 위한 규제와 자정작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가짜 포식자들이 시장을 망치기 전에 진짜 실력자들이 나서서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물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바보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은 K-뷰티에게 축복이자 저주일 해가 될 것입니다. 거품이 거들고 나면 오직 살아남은 자들만이 시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독보적인 기술력,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진정성이 담긴 브랜드만이 다음 세대를 열 수 있습니다. 남의 인기에 기생해 한몫 챙기려는 포식자들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기업만이 승리한다는 경제의 대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600개의 신규 업체 중 과연 몇 곳이 1년 뒤에도 살아남아 우리를 만나게 될까요? 그 답은 이미 그들의 정관 속에 그리고 연구소에 꺼져 있는 불빛 속에 적혀 있습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유행은 짧지만 본질은 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이 이 혼란스러운 K-뷰티 경제학을 읽어내는 작은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